안녕하세요. 황천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경 미카엘입니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기용 씨, 네, 어디서 냄새 나지 않아요? 무슨 냄새요? 봄 냄새. 이 봄이 이렇게 자연의 아기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랜만에 야외 나오니까 너무 너무 기분 좋죠? 맞아, 너무 지금 좋아요. 당장이라도 이렇게 꽃봉우리에서 꽃이 활짝 필 것만 같아요. 글쎄 말이야, 그쵸? 너무 이쁘네요. 네네. 이제 요 때가 되면은 가슴이 설레요. 왜 설레느냐면은 이제 목련도 필 것이고 꽃사과도 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밭에 거름도 내고 모종도 이제 준비하고 네. 한 4월 중순쯤 되면 벌써부터 이제 어디에다 뭘 심을 건지 다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4월 달만 되면은 저는 막 가슴이 설레요. 그 장면이 그 상추밭, 고추밭 뭐 이런 밭들 특히 옥수수 쑥쑥 자라는 네, 것까지 네, 네. 그래서 올해도 우리 생태마을은 우리 본업인 농사를 네. 아주 열심히 질 겁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참 의미 있는 자리예요. 우리 김창린 신부님 87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생태마을을 줘서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네. 그때 돈으로 20년 전 돈으로 땅값 빼고도 30억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2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네. 이 집을 줘서 주셔갖고 환경 교육도 할 수 있고 환경 피정도 할 수 있었고 농사도 질 수 있었죠. 네네. 네. 아주 의미 있는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살리는 이야기 녹화를 하게 돼서 너무 좀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봄총각 같으십니다. 봄총각. 이 봄총각 우리 이제 신부님과 함께 또 생태마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두 신부님 함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박현민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창현 신부님, 박현민 신부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영봉 리카르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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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오늘은 어떤 살리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평창 생태마을에서 내가 하는 프로그램 외에 또 우리 신부님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4 생태마을이 4월 28일 날 개원을 합니다. 미국의 샌 미국에서. 버나디노에 있는 그리고 진행이 빨리빨리 잘 진행이 돼갖고 네네.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나누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생태마을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다볼 사이버 성당의 활동이 되게 온라인에서 후끈 달아올라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신부님들도 유튜브 활동 하시죠? 네, 신부님도 와서 저희들도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평균미사 강론 그리고 또 피터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피터의 그루터기는 뭐예요? 이름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상담 심리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라디오 방송처럼 하고 싶다는 말씀을 신부님께 한번 드렸는데요. 네. 저희 신부님은 항상 아시다시피 뭘 한다고 하면 절대 야 그거 해도 되겠어? 뭐 그거 혹시 이러 하면은 좀 어렵지 않아? 이런 말씀을 절대 안 하시고 무조건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희 신부님들과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상담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고 싶다 해서 이제 피터의 그루터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피터는 저의 본명을 따서 이 영어식으로 하면은 베드로가 피터니까 피터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그 이제 이야기는 왜 여기에다 붙였는가 하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죽어서 밑둥이 잘리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가는 그런 용도로 그루터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루터기라는 명칭을 썼고요. 또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세의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네. 그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네.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이제 햇순이 돋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날 것이라는 이제 이사야 말씀처럼 정말 그 세상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하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안식처가 돼주고 네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피터의 그루터기라는 명칭을 써서 그 프로그램명을 지었습니다. 예, 우리 신부님은 그 어렵다는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제가 시카고 대학에 가보니까 노벨상 그 동상이 뭐 17개인가 몇 명이나 땄어 노벨상을 거기가. 20몇 명 딴 대학 아주 유수한 대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는 시카고 대학이 상담은 최고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학위를 따갖고 내가 어렵게 모셔온 거예요. 상천희 신부님, 이 생태마을에서 신부님의 그 활동을 보면 뭐 피터의 그루터기, 또 실시간 스트리밍, 또 교리 교육까지 너무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데요. 힘들진 않으십니까, 신부님? 힘들죠. 우리 최윤환 몬시뇰 총장 신학교 총장 신부님인데 네. 제 강의를 다 들으신대요. 다 들으시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나도 강의 준비하는 교수로 평생을 살았지만은 황 신부 지금 쏟아내는 강의 그거 날밤 새고 해야지 나오는 내용들 같은데 네. 언제 그걸 다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몬시뇰께서 잘 가르쳐 주셔갖고 거기서 훈련이 잘 돼갖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행복해요. 월수금 성경 특강 이거 준비하면서 교우들한테 강의하는 거거든 내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우리 신부님들이 강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신부들이 또 나를 맡아주는 거죠. 네네. 수요일, 토요일은 또 피터의 그루터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없다가 1,000명, 2,000명 하다 지금 5,000명, 7,000명까지 점점 늘면서 우리 직원 하나 대학 아이들도 힘들 때 이 피터의 그루터기를 듣고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피터의 그루터기를 들으면서 이 많은 분들이 뭐를 느끼느냐면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 네. 남들이 나를 돌아볼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네. 근데 피터의 그루터기는 이것저것 제공해주면서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수요일, 목요일, 주일날 실시간을 하는데 제일 많이 들어올 때는 1,700명 들어와요. 네, 1,700명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비대면 시대에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는 막 자기 이름 불러주지 막 뭐 이모 뭐 이쁜 뭐 니콜라우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한 15,000명 정도 되는데 15,000명이 한 가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초연결을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부님들이 정말로 옆에서 저를 잘 도와줘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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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신부님께서 도와준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네. 옆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실 이런 좋은 가르침을 또 얻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신부님 옆에서 지금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신부님. 네, 정말 실시간 옆에서 도와주니까 네. 아우 뭐 어질어질한데 네. 예,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데 신부님이 또 마지막에 주예기도 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신부님이 그것까지 다 이렇게 맞춰서 해주세요. 네, 신부님께서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옆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사제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네. 즐거운지 이런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저도 즐겁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당으로 치면 황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시고
김 신부님께서 보좌 신부님 역할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어. 역할을 지금 여기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는 곳에서 네. 이렇게 보이지만 성필리포 생태 마을 안에서 그렇게 직원들과 신부님들과 네. 함께 어떻게 보면 본당의 보좌 신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신부님 없었으면은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사람에 쳐서 죽고 일에 쳐서 죽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부원장 신부님이 있으니까 이제 4월 28일 날 미국 개원하는 것도 내가 마음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죠. 아, 네. 미사를 다 해주니까. 네, 네, 네. 또 7월 달은 이제 잠비아를 가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 한 2주 내주 3주 갈 거지만은 네. 다음에는 뭐 이제 한 달, 왜냐하면 대학을 계속 세워야 되니까 한 달 이렇게 가 있어도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게 이 실시간도 다 알아서 해줄 거고 미사도 알아서 해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부원장 신부님은 나를 날라다니게 해주는 그런 날개 역할을 해주시는군요. 해주고 계세요. 예. 네. 그 박혜민 신부님께서는 네. 이 평창을 어떻게 오시게 됐고 영성 심리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원래 그 사제는 네. 이제 신학을 전공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그 심리 상담을 전공한 것은 결국은 이제 사제로서 그 가톨릭 신앙과 영성 이것이 이런 심리학과 또 이 정신의학과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통합에 대한 그 연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황 신부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그 피정을 주관하시고 교육과 상담을 같이 하시다가 이제 전공을 한 신부가 있으니까 네. 함께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저야 너무너무 이렇게 전공 살려서 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네, 네. 부르심에 아숨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럼 박현미 신부님 오기 전까지 다 피정지도 혼자 하신 거잖아요. 그때 너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피정 지도도 피정 강의도 하고 네. 미사도 하고 뭐 네. 상담이 제일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상담이 대개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네. 안 가는 아이들, 네. 반항하는 아이들, 네, 네. 뭐 정말로 부모한테 정말 원수같이 대하는 아이들, 네. 그런 아이들을 나한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얘 좀 바꿔달라고 본인이 한 15년 망쳐놓고 나한테 와서 1시간 만에 고쳐달라고 그러면 참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네. 모르는 거야. 뭐 그런 아이들 상담도 많이 받고 또 대개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 된 여자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같이 살자고. 신부님하고요. 살자고 많이 와요.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아니 뭐 결혼하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신부님 사는 공간에 같이 살고 같이. 싶은 거야. 그 자신의 마음 삶을 정말.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네, 네. 신부님처럼 자연 속에서 신부님하고 네, 네, 네.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그럴 때는 사실은 그 돌려보내는 것도 굉장히 내가 가슴이 아파. 또 자식들한테 재산 뺏겨갖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강의도 힘들고 뭐 여기 저기 다니는 것도 힘든데 상담까지 해야 되니까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박 신부님을 정말 애절하게 내가 주교님들한테 청했죠. 그러니까 이제 박 신부님이 오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도 너무 쉬운 거야. 여기 상담소장 박 신부님이 있으니까 박사학위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박사학위의 대부분은 이제 꺾어져요. 그럼 그쪽으로 가볼까? 그래서 이제 박 신부님이 상담을 많이 한 3년 계속 해주셨죠. 네. 코로나 오기 전까지. 그럼 신부님 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네. 신부님이 그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건데 어떤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상담의 내용이 사실 우리 신자분들도 일상에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 네. 세속적인 삶의 어려움들을 다 같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또 신앙과 영성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데 네.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이렇게 잘 조화가 어려우면 네.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냥 맞습니다.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신앙적으로 또 문제가 더 이제 켜켜이 이제 산재되면 나중에는 나는 신앙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세속 생활을 접어버리고 나는 그냥 기도로만 살겠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단절해서 이제 살려고 하시는 이런 극단적인 이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후회도 하시고 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을 신앙과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 그 심리 상담의 어떤 영성적 접근이라고도 말하고요. 아니면 통합적인 영성적 상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그 주제들을 다 가지고 오세요. 네. 그래서 따로 뭐 신앙 문제만 뭐 이렇게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 또 뭐 강박증 이런 신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정신분열이나 이런 요즘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증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이야기,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는 이제 죽고 싶은 어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남편이 막 때려 바람 펴 그래갖고 저놈 남편을 죽이고 싶어. 네. 근데 성당에 갔는데 원수를 사랑하래. 네. 그래서 그 사회적인 갈등하고 신앙적인 갈등하고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누군가는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신부님이 그런 큰 숙제를 안고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계시죠. 저도 진짜 상담 한번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리 한쪽 걸쳐놓고 네. 하느님께 다리 한쪽 걸쳐놓고 이게 뭐 가랑이가 찢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 양다리 걸치기. 양다리 걸치기요. 아, 정말. 근데 어느 한쪽 다리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게 딜레마입니다. 네, 그래서 아우.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서 네, 네, 그렇죠. 네. 아, 쉬운 바람핀 문제는 아니죠. 남편을 어떻게 용서를 하죠? 너무 감정이입하지 어떻게 마시고. 사랑을 하죠? 아, 그럼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겠어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또 뭐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쪽에서 이제 심리지원센터에서 보면은 내담자들이 굉장히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도 지금 많이 편성을 해놓고 있고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게 이게 상담에 대한 어떤 그 횟수나 네. 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질적 차이들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우울하고 좀 불안하고 또 때로는 삶의 의미도 없이 그냥 할 수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인 거리가 생겨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나고 이제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왜 살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야 이제 찾아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런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문경 생태마을에서 그러면 이 상담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신부님? 예, 문경에다 이제 상담소를 차려 드릴 거예요. 아주 좋은 건물에다가 환경이 깨끗해야 되거든.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벌써 만나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도 형성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 치료, 음악 치료, 또 호흡 치료,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거기다 필라테스도 넣으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릴렉스한, 그러니까 자기를 좀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면은 그냥 뭐 말로만 듣고 이러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찬양, 아, 그 찬양. 노래를 통해서 치유되는 거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그럼요. 아, 여기 맞아요. 또 찬양사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이런 걸 꿈꿀 수 있는 거는 박 신부님이 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한 사제가 이렇게 뱉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사실 신부님이 그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 뜻을 다 펼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10년 전서부터 이제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라는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상담 심리와 종교 영성을 통합하는 그런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같이 수련하는 그런 학회를 창립을 했었습니다. 창립자의 창립자. 이게 초대 학회장으로 이제 제가 그 창립은 했지만 네.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신부님 수도자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한 1,300여 명 정도 회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그 이론과 실제를 같이 수련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문경에서 함께 이런 통합적 영성 치료 그리고 신부님 말씀해 주신 걸로 이 전인적인 건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이런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 구축이 되었는데 시스템 이 체계를 신부님 마련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제 뭔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지 그럼 않았을까? 풀리기만 하면 바로 이제 적응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럼 피터의 그루터기도 그런 통합적 영성 치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프로그램인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해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고 또 뭐 가사 일 하시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잠 안 올 때 들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많이 듣는데 네, 네. 많이.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1시간 좀 한 넘어가는 그런 장시간인데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 보면은 우리가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그런 해석들을 통해서 아 나도 이러이러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그 내용들이 결국은 자신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즐겨 들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피터의 그루터기 생방송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고 얘기 나누실까요? 네. 피터의 그루터기. 사업가가 물었다. 영성이 저처럼 세속적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스승이 말했다. 더 가지도록 도와줄 것이요. 어떻게 말입니까? 덜 가지고 싶도록 가르쳐 줌으로써. 네, 이야기가 끝이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김희성 신부님과 제가 이 역할을 해드릴까요? 아, 너무 좋네요. 제가 해설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업가 할까요? 그럼 제가 스승 해보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사업가가 물었다. 영성이 저처럼 세속적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스승이 말했다. 더 가지도록 도와줄 것이요. 어떻게 말입니까? 덜 가지고 싶도록 가르쳐 줌으로써.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제가 맨날 혼자 읽었네요. 영성은 당신이 욕심을 버리고 덜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영성이에요 라고 말했으면 이 사업가는 뭔가 흥미를 잃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스승이 뒤에 걸 먼저 말하죠. 네. 그렇죠. 영성은 당신이 더 가지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설깃한 거죠. 그렇죠. 요즘은 군대에도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하는데 신학교는 핸드폰 못 쓰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막 불만이 많죠. 처음에 불만 많이 가졌었는데 안 쓰다 보니까 안 쓰면서 얻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뭘까요? 영적인 가치도. 일단은 사람들이 저를 안 찾아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나 그런 우리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세상과 이어주는 정말 중요한 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이어주는 그 많은 그런 연결끈들을 가려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가려버릴 때가. 밥을 먹을 때도 그냥 퍼먹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떠먹는 거면 달라지잖아. 똑같은 행위지만 다른 행위입니다. 행동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를 가지고 어떤 동기에서 어떤 욕구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일상이 세속적인 사람과 같은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 삶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영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숙이 되면 한 단계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 제가 이거 녹화 장면 보면서 제 옛날 과거 일들이 좀 떠올랐어요. 저도 예전에 우울증을 좀 앓았거든요. 약도 좀 먹었고. 근데 한 신부님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회복을 떠올리면 그 신부님이 생각나요. 근데 이제 녹화 네 분의 신부님께서 이렇게 애쓰시는 걸 보면서 그 신부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신부님의 저런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너무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구나. 네, 그랬어요. 눈시울이 촉촉해지신 거 보니까 네, 정말 그때 생각나니까. 생각해보면 좀 감동이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피터의 그루터기는 일주일에 2번 녹화를 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 준비하시는데 아까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헤맸습니다. 저도 생태마을 왔는데 사실 사제로서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금 헤매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박신부님, 황신부님께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싶은 것들 주제로 먼저 이제 찾고 또 하다 보니까 네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부 넷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진행하기도 편하고 신자분들도 훨씬 더 신부 넷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고 또 유익하다고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저 또한 거기에 많이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내가 우리 책상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보통 이 피터의 구루토기 하기 전에 한 10시간 정도 책을 읽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책 읽고 자료 찾는 거 보면서 오, 저렇게 젊은 신부가 저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항상 감동 받아요, 제가.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10시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저도 재밌으니까 네, 아니,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시간은 아닌데 그냥 거의 틈나는 대로 책 보니까 사실은 매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 매 시간.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 신자분들이 들어주시니까 이제 성경을 위주로 합니다. 성경에 사실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비유들을 통해서 신자분들께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그 감정선 혹은 이제 사건들을 저희 인간적인 시선에서 풀어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혹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공통적으로 저희가 공감할 수 있거나 혹은 같이 참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는 이솝우화를 가지고 그러게. 피터의 구루터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인기가 좋았어, 아주. 네. 많이들 또 재밌게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저도 1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준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피터의 구루터기가 봄맞이 좀 포맷을 좀 바꾼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사실 이 구루터기 방송이 이제 네. 심리상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실시간으로 전화로 상담을 해주면 제가 전화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청취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네. 처음에 몇 번 시도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만 통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사연은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은밀한 상담을 되게 원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심리 상담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 대한 주제를 성경이든 아니면 어떤 책이든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시민들이 나누게 되었는데 이제 원래의 이제 그 취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 심리 전문 가들과 이제 저희들이 함께 사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매주 토요일에는 심리상담 특집 프로그램으로 다시 바꿔서 이제 사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피터의 구루터기 하면서 혹시 뭐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3년 전 얘기예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편지를 보냈었어. 피터의 구루토기. 내용이 그거야. 나는 공부를 죽을 만큼 하기 싫다. 근데 나 공부해야 된다. 중학교 2학년 여자인데. 네. 근데 우리하고 이렇게 연관성을 계속 갖고 피터의 구루토기는 거의 안 빠지고 듣더라고.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죽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 그래서 누군가가 봐주고 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관심 있게 봐준다고 생각하니까 자세가 바뀌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 좀만 들어오면 그런 애들이 무지하게 많아. 네. 사실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좀 비용도 좀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딱 맞는 전문가 찾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상담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은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리 상담이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심리 상담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담을 누가 했느냐에 대한 상담자 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자는 공부도 해야 되고 수련도 해야 되고 임상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분석도 잘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그 자기 그 개발과 함께 공부와 수련을 다 같이 하려면
전문가는 보통 한 10년 이상을 어. 수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받는다면 그만큼 또 상담 비용이 되게 높기 때문에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있지만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경이 이제 치유말이 이렇게 오픈이 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냥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사실은 그 상담을 무료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네. 자기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담의 효과를 받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지만 황 신부님이 지원해 주시는 이러한 경제적인 그런 도움 때문에 비록 경제적으로는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얻어지는 그 은총을 다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상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네. 그러한 정말 그 전문적인 상담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네. 때 자기의 경험을 와서 나누라는 거지. 아. 네.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 저 사람도 저렇게 극복을 맞아요. 했네. 네.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문제를 다 갖고 있구나. 맞습니다.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게 아니구나. 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꾸려 나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박혜민 신부님께서는 또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강의와 상담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원래 이제 저는 또 우리 수원교구의 네. 신부이기 때문에 수원교구의 이제 신학교에 우리 신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학생들이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고 또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가톨릭 대학의 이제 심리상담 대학원 그쪽에서도 이제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영성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그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 한국 상담 심리학회라고 하는 이제 상담 심리 그 전문가 단체에서도 슈퍼비전이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활동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상담 심리 전문가들과 또 교회를 서로 연결해 줘야 되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양편에서의 그 활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저희 생태마을에 올 때마다 안 계셔가지고 바쁘셔서. 네, 다른 도시에서 열일하고 계셨군요. 그러면 그래도 김영복 신부님 많이 뵌 것 같은데 네. 김영복 신부님은 생태마을에서 이렇게 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킴이라기보다는 껌딱지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조용히 이런 한적한 곳에서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키는 거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신부님들이 지켜주시고 저는 여기서 제가 있는 2년 동안 즐기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딱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담아보고자 이제 노력하는 중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다볼 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농사하러 도와드리기도 하고 네. 뭐 이런저런 직원들 일 있을 때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많이 체험을 하고 느끼고 있어요. 네, 또 신부님께서는 특별한 재능이 또 있으시잖아요. 저도 17이다 뮤직비디오에 신부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오. 캘리그라피. 아, 정말. 사실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거는 제가 글씨를 잘 써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교정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뭐 다른 유명한 구절을 쓰는 것보다 그 성경 구절을 쓰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쓰면서 캘리그라피를 연습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마침 저희 직원분들 중에 캘리그라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네. 그 직원분들과 함께 뭐 자주는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같이 글씨 쓰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리카르도 신부는 뭐 요즘 나는 젊은 신부들이 다 열심히 사는 것만 봐서 그런지 네. 참 열심히 살아요. 네.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아. 글씨 잘 쓰는 사람. 제일 부러워하는데 그림하고 글씨를 같이 어우러졌으니까 나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좀 부럽지. 저도 있거든요. 부러워하는 사람. 황 신부님, 박 신부님 정말 부러운데 사실 이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게 있나 봐요. 어렸을 때 또 인연이 이렇게 있으셨다는 그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이제 92년도에 태어났는데 네. 그때 신부님께서 소품을 받으셨어요. 근데 뭐 이게 무슨 인연이냐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태어난 그 가톨릭 집안의 아이들은 제일 많이 들은 신부님 목소리가 황 신부님 목소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황 신부님 정말 열렬한 팬이시라 집에 황 신부님 책도 많았고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그 정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부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신부님 얼굴을 뵌 적이 없었어요. 뵌 적이 없고 그냥 목소리로만 되게 좋은 분이다, 재밌는 분이다, 저런 신부님도 있네라고 그렇게 계속 알고 지냈었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신부님을 한번 인터뷰를 이제 젊은 신부들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신부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몇 개월 뒤에 제가 갑자기 인사 발령을 여기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 신부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이셨고 그 전에는 사실 짝사랑 같은 인연이었다면은 네네네. 지금은 여기 와서 신부님께서 저에게도 직접적인 사랑을 주시는 어떤 정말로 어떤 온전한 사랑의 형태로 네. 신부님과 인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너무 재미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전국 지금 핸드볼 시합이 네네. 이제 뭐 시청 뭐 이렇게 네. 뭐 기업 뭐 이렇게 해갖고 핸드볼 시합이 있었는데 우승을 뭐 경남 무슨 그 기업에서 네. 우승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거기에 대상 받은 친구 이름이 오사라야, 오사라. 네. 근데 이제 소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황 신부님의 팬이어서 황 신부님이 만드신 청국장 가루를 저한테 줘갖고 제가 청국장 가루를 먹고 코로나가 안 걸리고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되고 MVP가 됐다고. 오, 그 얘기를. 그 인터뷰를 내가 아침에 봤어요. 그래서 되게 나는 엄마들 때문에 그 자식들을 알아. 와. 엄마들 때문에 우리 김태희 씨도 태희 엄마 때문에 알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보미 선수도 엄마 때문에 알고. 그쵸. 그래서 이번에 또 오사라라고 또. 그래서 지금 청주한 50박스 보내줬어. 아. 잘 먹으라고. 이렇게 세 분이서 생태마을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가 또 이제 평창 생태마을뿐만 아니라 잠비아, 문경 생태마을까지 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의 생태마을이 네. 생긴다면서요. 네. 미국의 샌 버나디노라는 곳인데 거기는 땅이 하나는 36,000평, 네. 하나는 20,000평. 네. 그래서 56,000평이에요. 거기는 꽤 땅이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오픈을 하면 예수 성심 피정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을 이제 4월 28일 경에 할 건데 오픈을 하면은 일단은 신학생들 또 신부님들 언어 연수 올 때 거기가 어바인이라는 아주 좋은 교육 구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언어 연수도 하고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자녀들도 그건 뭐 돈 안 받을 거니까 거기서는 와서 언어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우들 피정 와서 특히 미국에 은퇴한 분들은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집에서 계속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친구들을 만나기도 번거롭고 네. 그런데 그 공간에 모여갖고 같이 기도하고 네. 밥 만들어 먹고 찬양하고 가끔 내 강의 듣고 박 신부님 상담 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 네, 네. 진짜. 그래서 지금 그 샌 버나디노에 지금 생태 마을을 지금 잘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렇다면 그 미국 생태마을을 만드실 때 네. 이게 필요한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재정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청국장 가루를 미국을 수출하는데 보통 1년에 한 30만 달러 정도 수출이 됐는데 아니 올해 들어서 갑자기 100만 달러 정도가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번 돈은 미국에 다 내려놓을 거예요. 뭐 1년에 100만 달러 정도 이렇게 공사하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가면은 네. 아주 멋있는 그런 피정 연수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들어보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는 네, 얘기 또 들었습니다. 다른 계획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 우리 수원교구 본 교구장님도 허락하셨고 네. 제가 제주도에 미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제주도는 아름다운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맛있는 데도 너무 많고 네. 쉴 수 있는 공간도 너무 많고 바다가 보이는 데다가 땅을 좀 준비를 해서 그곳에 한 방을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만들어서 네.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뭐 한 제주도에서 두 달 살아보기. 난 거긴 방값 안 받을 거니까. 그리고 또 내가 또 이걸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도 그리워서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 뿔뿔이 흩어지고 어디 마음 놓고 가 있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우리 잠봉 아메리카 회원들도 쓰고 네. 또 우리 대산림 후원 회원도 쓰고 다볼사이버 교우들도 쓰고 그럼 거기가 1년에 이거 뺑뺑이 돌려갖고 이거 저기 로또 뽑듯이 뽑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시설은 호텔 수준으로 지금 꾸며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가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캐나다고 남미고 가보면은 그런 공간들이 많아요. 무상으로 거의 쓸 수 있는 공간이면서 같은 정신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많아요. 거기 또 은퇴사제들 많이 모실 거니까 네, 네. 은퇴사제들이랑 미사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네. 올레길 걷기도 하고 네, 네.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네. 그런 공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평창 생태마을에서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K 생태마을. 네. K 생태마을이 이제 아프리카에도 이제, 그래. 네, 그리고 또 맞아. 아메리카에도 또 생기고, 또 다시 돌아와서 제주도에까지. 맞아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들, 신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황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거는 그 사제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이다. 그 많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뭔가를 이렇게 당신 앞에 먼저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신자들의 힘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것은 살아있는 기적이다. 옆에 있지 않고서는 참 그거를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부님하고 하여튼 시부님 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가 뒤에서 어떻든 간에 시부님이 앞서서 가시면은 제가 뒤에서 챙겨드리면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든든한 후견이니 든든한 후견이니. 아이고 시부님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부님들께서 주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어디로 갈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 모래알 만한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원교구의 특성상 이제 인사이동이 뭐 짧기 때문에 제가 2년밖에 머무를 수는 없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계속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되살림 후원회원으로 계속 함께 하면서 시부님들 하시는 일 청국장도 엄청 사서 보내주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청국장 지인들한테. 많이 합니다. 네. 정말로 하시는 일들 기도로서 함께하는 그런 신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밖의 일은 하지 않아요. 예산이 되면 일을 진행을 해요. 네. 그만큼 또 예산이 그만큼 있고 많이 또 돈을 보내줘요. 이상하게 많이 보내주는데 마더 데레사가 전 세계 한 780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그 조그만 수녀님이 돈도 없는 수녀님이 그 많은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내가 운영하는 거냐? 하느님이 운영하는 거지.
네. 나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네, 네. 하느님께서 운영해 나가는 걸 나는 그냥 앞에 서서 이렇게 시작만 한 것뿐이다. 나머진 절로 굴러갈 것이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제가 뭐 1생태 마을서부터 40생태 마을까지 꾸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황 신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많은 거 벌려놓고 내가 죽고 나서까지 그것까지 걱정해야 되냐고. 아니 무덤에 누워갖고 야, 그 7생태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 10생태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살아있는 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생명이 다해갖고 하느님께로 가면은 그 다음은 교회가 책임지겠지. 그쵸. 우리 리카르도 신부 같은 신부들이 또 책임지고 또 다른 교구에 또 이런 환경에 관심이 있고 교우들의 영적인 휴식에 관심 있는 신부들이 알아서 하겠지. 네. 예, 그래서 저는 거의 걱정하지 않아요. 아, 네. 우리 생태마을에 있는 신부님들하고 또 문경 신부님들, 잠비아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도 맞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창, 잠비아, 문경, 미국 그리고 제주까지 5곳의 생태 마을은 각각의 고유의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하느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